호반이 한진을 적대적 M&A 대상으로 노렸다면 목표는 항공사가 유력합니다.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모두 순차입금 상태거든요. 한진칼이 3,280억 원, 대한항공이 13조 원으로 차입금이 보유 현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호반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한진 측이 우호 지분과 백기사 영입에 힘을 쏟는군요. 돈 싸움으로는 안 되니 인맥을 총동원하는 셈인데 델타항공에 이어서 이마트, HD,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출자한 사모펀드를 백기사로 끌어왔거든요.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더 벨스 뷰. 오늘은 호반그룹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한진칼을 조명하려 하는데요. 한진칼을 출입한 박완준 기자 모시고 함께합니다. 저는 원충입니다. 네, 산업일부 박완준입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모회사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PMI 작업이 진행 중이죠. 그 와중에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 18.5%를 확보하면서 오너인 조원태 회장을 위협하는 수준이 된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박 기자, 지분 싸움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본질적인 걸 한번 물어볼게요. 한진칼이 이런 적대적 M&A 대상이 될 만큼 매력적인 회사인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호반그룹이 가진 지분이 17.9%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한 6,455억 정도인데 올해 취득한 게 294억 원이니까 총 한 6,750억 들었어요. 근데 한진칼의 연간 에비타는 한 700억, 800억 수준이거든요. 호반이 투자한 금액을 에비타와 비교하면 과도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에비타 700억 원 규모의 회사의 지분 20%를 6,700억 원에 샀다면 PE를 50배 이상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한진칼 연결 재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 3월 말 기준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은 26.13%로 다소 낮은 수준이죠.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실적까지 합산한 기준으로 대한항공이 차지하는 그룹 내 비중은 연결 기준 매출의 89%, 에비타의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대한항공도 보면 재무지표가 PMI 과정에서 저하됐어요. 2023년에 209.6% 정도 부채 비율이 그 정도 됐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말 아시아나항공 합산 기준으로는 이제 328.8% 정도로 안 좋아졌죠. 차입금 의존도도 이제 36%에서 한 41.3% 이제 올랐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참 빚이 많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한 1240%가 되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한 49.8% 거의 50% 근처예요. 아시아나항공은 누적된 손실로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건 사실이지만 작년 12월 1.5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채권단에 빌린 1.1조를 상환했죠. 그래서 올 3월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1057.3%로 개선됐고요. 팬데믹 기간 화물 호조와 이후 여객 회복으로 영업 현금 창출력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8,359억 원이었던 영업 현금 흐름이 작년 말에는 4조 13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 구조가 약한 이제 아시아나를 편입하면서 올해 수익성이 또 하락했거든요. 작년 말 영업이익률이 한 11.8%였는데 올 1분기 기준으로는 6.6%. 그러니까 한진 측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서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풀 서비스 캐리어, 즉 FSC로서의 시장 지위가 공고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이은 제2 국적 항공사이자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통해 LCC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1, 2위 사업자의 통합으로 글로벌 10위권의 사업 규모를 갖게 됐으니 초대형 항공사 일명 메가커리어 반열에 올랐죠. 그렇게 한진그룹은 이제 항공사들 특유의 그 손익 변동성이 높아졌는데요. 항공업 특성상 환율, 유가, 금리 이런 외생 변수의 영향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유가 상승 시 당연히 원가 부담이 커질 거고 유류비나 리스료는 다 외화로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또 부담이 커져요. 미운항 항공기 관련 손상 차손이나 유가 하락에 따른 이런 파생상품 손실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도 영업의 손익이 이제 마이너스 2,740억 정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본업에서도 오히려 개선세입니다. 대한항공은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입국 제한 완화로 국제여객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요. 작년 국제여객 매출은 9.3조 원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하고요. 화물업항도 화물 전용기 23대, 좌석장탈 여객기 10여 대 등 대규모 화물기단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의 수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진칼 자체는 대한항공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후 상황을 항공업이 이제 되살아나는 그 상황을 보니까
브랜드 사용료가 이제 작년에 이제 403억 원, 그리고 배당 수익으로 한 907억 원이 나왔고요. 이와 별도로 한 2022년 6월에 이제 대한항공의 진에어 지분 54.9%를 넘겼잖아요. 이것도 한 6,048억 나왔고, 또 2023년 8월에는 소소문 4억을 또 대한항공에 넘겼거든요. 그것도 한 2,642억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현금을 끌어모았는데요. 순수 지주사의 특성입니다. 최근 한진칼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 긍정적에서 A 마이너스 안정적으로 상향됐는데요. 대한항공이 등급이 A 마이너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오른 덕분입니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한 낮은 지분율과 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 탓에 대한항공보다 한 노치 낮은 등급이 나왔죠. 그러면 이번엔 반대편에 서 있는 호반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이 회사가 참 돈이 많습니다. 호반 산업의 작년 말 연결기준 순연금이 한 5,781억, 담보로 쓸 수 있는 투자 부동산이 한 3,195억 정도, 유형 자산 중에서 이제 건물, 토지, 이게 유동화 가능한 이런 자산들이 한 5,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호반건설도 보면 순연금이 이제 1조 1,000억이 넘거든요. 투자 부동산이 한 7,600억 정도, 그리고 토지와 건물들이 한 7,800억 정도입니다. 이제 그룹 자체에서 한 2, 3조 원은 능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호반이 한진을 적대적 M&A 대상으로 노렸다면 목표는 항공사가 유력합니다.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모두 순차입금 상태거든요. 한진칼이 3,280억 원, 대한항공이 13조 원으로 차입금이 보유 현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호반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한진 측이 이제 우호 지분이나 백기사 영입에 힘을 쏟는 건요. 이게 돈 싸움으로는 안 되니까 인맥을 동원하는 셈인데, 오랜 우호 지분이었던 델타항공을 비롯해서 뭐 이마트,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현대차 등이 이런 기업들이 출자한 사모펀드를 최근 이제 백기사로 끌어왔잖아요. 다만 상법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백기사 전략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지분 취득과 보유라고 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할 때도 최대 주주 영향력이 3%로 제한되는 3%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카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호반과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계속 지켜보면서 재무 상황도 업데이트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 박 기자. 네, 감사합니다.